훈육하면은요, 뭔가 혼낸다, 소리친다, 꾸짖는다, 혼난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자존감을 가져다가 소통과 훈육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제가 자존감 수업을 책을 썼거든요. 결국은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나 소통이 자존감 키우는 거하고 꽉 맞물려 있는데, 훈육을 하는데 자존감과 뭔가 배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쭉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재밌게 아무 생각 없이 보세요. 아직 못 본 분 계시죠? 짧아요? 몰라, 나 어떡해. 그랬더니 자, 가르쳐 줬어요. 자, 여러분 이걸 봤습니다. 자, 저걸 보고 그냥 솔직한 느낌. 귀엽다. 네. 순수하다. 그리고 귀엽다. 그렇죠. 여러분, 남의 자식은 귀여워요. 제가 내 자식이에요.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답답한 놈. 그렇죠. 맞아요. 자존감과 훈육과 제대로 된 대화, 소통을 하려면요, 객관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너무 귀여워, 이런 모습.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내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나라, 이건 괜찮은데, 그죠? 네. 내자가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It's mine, 소유, 내 거.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해야 돼요. 남의 아이한테는 훈수를 둬요. 내 아이한테는 어때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EBS에서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마세요. 3분이면 치운다? 그럼 치우세요. 그럼 막 치운대요. 근데 막상 현실로 가면 어때요? 한 숟갈만, 한 숟갈만. 오늘 자녀와 내 가족과 잘 소통하고 싶다면 하나, HQ. 유머 쿼션트, 휴머니티 쿼션트. 사람은요, 인간적이어야 웃을 수 있고 인간적이어야 잘 키울 수 있어요. 애들은 웃기는 말 한다고 하고 지가 먼저 웃고요. 그래서 막 답답해.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웃기는 얘기를 하나도 웃기지 않게 하고 저 혼자 계속 웃어요. 그게 아이예요. 아이의 발달 특성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기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반응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 떨어져요. 어머, 그까지 웃기는 거에 자존감. 내가 무언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딴에는 했는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시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크게 호응해준다. 아까 제가 첫 번부터 반응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HQ, 두 번째 부모님이 가져야 될 Q. 자존감이요? 별거 아니에요. 공감 지수예요. EQ, 이모셔널 쿼션트. 근데 제가 앞에 밑에다가 엠패시라고 했습니다. 심패시라고 해도 돼요. 이게 뭐죠? 공감하고요, 연민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측은지심. 세상에 저게 얼마나 갖고 싶을까. 그냥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갖고 싶긴 하겠다. 5살 너한테는. 하지만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약속은 했지만 네가 저 견물생심, 어른도 견물생심인데 얼마나 갖고 싶을까. 하지만 안 돼요. 그리고 쳐다보고 계세요. 너 두고 간다. 두고 간다고 해서 약 올리지 마시고요. 두고 가는 순간 뭐가 되느냐? 방임이 되고 학대가 되는 거예요. 두고 갈 거예요? 안 두고 갈 거예요? 안 두고 갈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괜히 그런 말 하면서 속 풀어. 그 다음에 애한테 계속 약 올리고 애가 계속 울게 하고, 그 다음에 실컷 아빠 엄마 진 다 뺀 다음에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훈육 패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EQ는요, 갖고 싶겠다예요. 그걸 공감해 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 공감해 주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 안 돼요 해요. 제가 청중 분석 겸 들어갈게요. 0세에서 3세 자녀를 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어머, 몇 살이에요? 2살입니다. 2살이에요? 어머, 세상에.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 잘 키우면 앞으로 88년 행복합니다. 3세에서 7세 손 좀 들어보겠습니다. 7세까지. 유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네, 진짜 두 번째 품 안의 시기예요. 잘 오셨고요. 이때 소통 잘 잡아놔야 됩니다. 20세 넘어서 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대화예요. 요즘 앉아봐. 대화하지 마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화할 때 꼭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작정. 내가 모처럼 얘랑 좀 얘기 좀 해야지.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애 반응이 어때요? 왜요? 이러고 어느 순간부터 살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태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앉아갖고 껐덕껐덕해. 근데 걔가 실수로 스마트폰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만지면 어때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랑 무슨 대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연령별로 부모의 명암이 있고 연령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왜 2살, 3살, 7살 잘 오셨다고 했냐면은 기초공사 진짜 튼튼해야 될 시기거든요. 오늘 젊은 엄마 아빠가 오셔서 저 너무 반가워요. 자, 이제 13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손 좀 들어볼게요. 아까 7살, 2살도 다 함께 들어가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요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말 통하는 시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초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4학년 사춘기병. 이거는 호모 중딩쿠스라고 중학생하고 조금 다른 사춘기예요. 정말 신인류가 되기 전에 이상하게 지금 막 뭔가 자기가 다 컸다고 믿는 시기가 몇 살이냐면 11살. 근데 이때 학교에서도 학습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초3과 초4는 엄마 아빠가 가르치려고 하다가 약간 포기할까 할 때가 초4예요. 호모 중딩쿠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남의 아이 보듯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거든요. 20세 이상 들어보겠습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은요,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부모의 명함의 직함이 달라지고 직책이 달라지고 책임이 달라져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들이 다 내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해서 20살이 돼도 안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지금 현재도 꾸려가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랑 90년의 동반자 90년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요. 부부 행복. 전문가로서 장담컨대 부부가 행복하면, 부부는 곧 부모죠, 아이들 입장에선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가 잘 커요. 저의 선배, 저의 동료, 저의 후배, 많은 상담자 가족들을 봤을 때 결국은 부부 행복이 답이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훈육과 대화와 소통에 관한 이야기하지만 가장 그 기저에 흐르는 것은 부부 행복이에요. 성능 좋은 용수철을 한번 좀 눌러보십시오. 한번 꽉 잘 안 눌러져요. 꽉 눌러보십시오. 그래도 눌러지죠. 이거 놔주세요. 탁! 얘 튀겨나가요. 사춘기 겪어요.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속도 썩이고요. 말도 정말 안 듣고요. 막 뭔가 꽉꽉꽉 눌러져요. 그렇지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이가 괜찮으면요, 그 힘든 거에서 어느 날 탁 놔도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해요.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가 괜찮으면 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냐고 말하면은 바로 회복 탄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90년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는 거죠. 건강한 결혼관, 건강한 성생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학습한 대로 생을 꾸려가거든요. 모욕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없지. 엄청난 말입니다. 너 그 성격 고쳐. 엄마 아빠니까 받아주지. 오 마이 갓. 그 말 안 돼요. 그거는 아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성격, 성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저 보세요. 우리 모두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같은 기질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느긋한 분이 있어요. 타고난 게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어떤 애는
똑같이 혼나고도요 10분도 안 돼서 헤헤거리고 오는 애가 있어요. 아빠 이런 애가 있고요. 똑같이 혼났는데도 하루 종일 저 구석에 가서 앉아있는 애가 있어. 어머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내 아들이지만 10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 엄마 먹을 거 줘. 그럼 좀 이뻐요. 왜냐면 혼내놓고 미안하잖아 부모도요. 그럴 때 와서 근데 그거 성격이에요. 근데 가서 뭐래요? 너 왜 삐쳐 있어? 형 봐. 간식 먹자고. 싫어. 그럼 더 밉죠. 됐어 계속 삐쳐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안 걸고 동민아 먹고 싶으면 와서 먹어. 이렇게 기회만 주고 끝이에요. 그렇다고 쟤 원래 저러니까 그냥 놔두자. 그럼 방임이에요. 가서 관심은 보여야 돼요. 싫어 안 먹을 거. 그러면 네 손해지 이러고 오시면 안 돼요. 걔 손해인 거 알아. 아는데 지금 자기 자존심상, 자존감상이 아니라 자존심상 거기 가기 싫어. 왜? 아까 나 억울하게 혼났거든. 똑같이 혼나고도 억울한 아이 있고 안 억울한 아이가 있어요. 왜 쟤는 저러는데 너는 그러냐고요? 타고난 게 그래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 부모가. 그걸 뭐라고 하죠? 기질. 기질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모욕을 줄 때 계속 막 성격 기질적인 걸 하는 분 계십니다.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화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려주셔요. 근데 화나면서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어떻게? 뛰지 마 뛰지 마 넘어진다.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선 서 있어야 돼. 무빙 워크 있잖아요. 마트 가면 거기는 걸어도 안 되는 곳이잖아. 왜? 그러면 약속이야. 더 필요 있어요? 약속이요. 왜 약속했어? 그럼 이제 막 호기심 막 3살, 4살 때 왜? 왜? 그러죠? 그럴 땐 귀찮아 하지 말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 있죠? 훈육받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핵심.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면 자기 가슴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떼지 마세요. 나 실력 있나? 뭐래요? 실력 있대요? 그런 분들 떼시면 돼요. 자녀에게 실력이 있는 부모여야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엄마 아빠도 그러면서 되게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 롤모델이 진짜 어려워요. 자, 잠깐 부모 유형 볼게요. 이건 가트맨 박사 거거든요. 나는 축소 전환이냐, 억압이냐, 방임이냐, 감정 코칭이냐. 요걸 조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훈육과 대화에 대한 거니까 아무래도 감정 코칭형이 좋겠죠. 무지 힘듭니다. 감정 코칭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EQ, HQ가 있어야 돼요. 우선 어때요? 남의 자식 바라보듯.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을 가지고. 그래야 뭐가 돼요? 다음 말이 나와요. 아니면 어때요? 야! 너 왜 그 상황에 참았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서 억압하게 되거든요. 훈육, 오늘 그래도 훈육이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처방전 몇 개는 해드리고 갈게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단점 내지는 뭔가를 지적하는 상황이 있을 땐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1대1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1대1로 하는 게 1대1로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적할 거라면 대신에 정당해야 돼요. 괜히 지 성질에 의해서 이리 와봐 이러지 말고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 훈육이 뭐죠? 가르칠 훈자, 기를 육자잖아요. 사실 우리도 훈계 필요해요. 자꾸 뭔가 실수하고 반복해서 잘못했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바로 잡아주다. 사람 없는 곳, 그 다음에 감정 빼고 뭐만 한다? 팩트. 계속 막 부모님의 사연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애 놓고.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러냐. 애가 하나도 안 못 알아들어. 이유는 나 혼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감정 빼고 팩트. 지금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요. 안 할게요. 만약에 애가 뭘 집어 던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제가 할게요. 던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어디다 집어 던져? 너 몇 번을 말했어? 지난번에도 하지 말랬지?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빠가 지난번에 참아준다고 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하지 마세요. 너무 길어. A4 용지를 쓰면 반 페이지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어떻게 해요? 던지지 마라. 그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우리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는 안 들려요. 이유는 기분 나쁠 때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here and now. 지금 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어제 거 얘기하고 몇 달 전 거 얘기하고 또 앞으로 너 또 그럴 거지. 너 지금 내 해놓고 다음에 또 그럴 거지. 막 이러면 얘가 왔다 갔다 너무 정신없어요. 훈육의 3단계 뭐? 첫 번째요. 사람 없는 곳에서 왜? 수치감 주지 마세요. 누구든 창피한 건 싫어요. 체면이 떨어지죠. 그럼 막 가요. 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가요. 애들도 체면이 있어요. 두 번째, 감정 빼고 뭐만? 사실 팩트만 전해주세요. 잘못한 거. 왜? 다른 얘기 들을 겨를이 현재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것만 짚어주셔야 전체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 현명한 부모님의 훈육법. 3대 금기. 실수 공격하는 분 계세요. 실수는 실수예요. 두 번째, 강요를 통한 굴복.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알았지? 뭐 그리고 부모가 속이 시원해. 이제 얘가 알았대. 그거 아니에요. 근데요, 감정 코칭을 하려면 부모님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속이 아직도 끓고 있거든요. 근데 감정대로 하면 어때요? 부모님 속은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요. 한번 감정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감정을 풀어야 내가 안정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았어. 다음에는 안 돼. 오늘만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요. 애도 분노를 폭발하고 부모도 폭발해야 그 다음에 진정이 돼서 그 다음에 하는 거대. 그거 습관되면요. 집어 던지고 아차라 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과거사 들추기. 아까 히어앤 나우하고 반대되는 거죠. 자, 이제 PMP 마음 읽기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게 뭐냐면 역행 간섭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할 말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칭찬으로 마무리하세요. 요거는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법으로 통하는 겁니다. 엄마 나 있잖아. 그림 솜씨가 진짜 형편없나 봐. 애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솜씨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속상해요. 그러면서 괜히 그랬습니다.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림 못 그린다고 했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야, 너 왜 엄마 핑계대? 내 핑계 대지 마. 왜 엄마 핑계대? 핑계 대기는 왜? 지금 엄마는 속상해. 왜? 아니 그러지 않아도 엄마 나 그림 그렸어. 잘 그렸지. 봐줘. 요러면 좀 좋으련만 그림 못 그렸대. 그러면서 엄마도 못 그렸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머님 말하고 싶죠?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죠? 네. 맞아요. 요럴 때예요. 자, 근데 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엄마, 나 그림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색감이 없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나 미술 시간 잘 못했어 한 소리 들은 것도 같아. 근데 그림을 가져왔는데 엄마한테 보여주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랬어요. 엄마 나 그림 정말 형편없어. 엄마도 못 그렸댔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굳이 엄마가 뭐를 한다? 언제 그랬냐? 너는 왜 매번 못하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 핑계 대냐? 뭐 머리도 엄마 핑계 대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아이는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뭐로 생각해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자, 다 같이요. 이건 엄마는 엄마로요.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함께 할게. 시작. 무슨 일 있으면 아빠가 함께 할게. 아이 생각. 그래. 나한텐 늘 부모님이 계셔. 이거 있죠? 여러분 핵심이에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겐 돌아갈 집이 있고 이게 안전감. 우리 자존감에서 안정감. 안전기지라고도 하고요. 언제든지 내가 털어놓을 부모님이 계시다.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말해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항상 계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요. 내 마음속의 기질, 내 마음속의 성격, 그 다음에 인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것은 성질도 아니고 성격 같아서는 그냥 이게 아니고 뭐다? 다듬어진 전두엽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인격으로 대하는 거. 뭐가 돼도 될 거야. 뭐가 돼도 될 거야. 꼭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하고 함께 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고요. 여러분 이거 몇 년 전 통계예요.
76%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부모 교육도 많이,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학력도 높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진짜 소통도 많이 하는데 이유 있어요. 첫 번째,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졌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큼 아이에게 학대 아닌 학대라는 건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양육 태도 및 방법이 부족해서요. 즉 지독, 지정, 지독, 지혜를 잘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전에 집, 우리 집, 쟤네 집 다 할 거 없이요. 다 엉덩이 몇 대씩은 다 때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 맘대로. 그래서 누구네가 회초리가 저기 걸려 있어도 우리 신고 안 했습니다. 밑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집도 있어요. 사랑의 매. 혹시 우리 집에도 지금 있으면 오늘 당장 떼셔야 돼요. 사랑의 매면 되지 않을까? 사랑의 매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어떤 매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처럼요, 옆집에서 신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의 매도 없고요, 이제 뭐도 없어요. 정서 학대까지도 이제 학대로 들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잘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서 학대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안 먹으려면 나가. 정리 안 하려면 나가.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근데 결국은 뭐죠? 안 먹으려면 나가라는 건 나는 너가 먹었으면 좋겠다예요. 안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죠? 이거 유치원 애가 그린 건데요.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 1번째 이게 뭐냐면 제일 싫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1번째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 싫을 때 1번째 부부싸움. 보세요. 과장법. K2 입은 아빠가 뭐 부부싸움 하는데 막 입에서 빨간불 나오고 엄마는 빨래 하려고 했다만 나 가출할래요. 어떤 엄마가 가출할래요?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미지화를 굉장히 잘 그려요. 어떤 아이들 엄마 아빠 싸우면 나 귀찮아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무서워. 이것 자체가 아이를 못 키우는 정서 학대라는 거죠. 잦은 부부싸움. 부부 행복은요, 자존감, 대화, 소통 모든 것의 기본인데 이거 애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무슨 이렇게 등 돌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겠어요만 자기들 생각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요, 살다가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비법이라고 그래요. 싸웠으면 책임져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시대 지났어요. 애들 키우면서는 어떻게 한다? 애가 족이 있어서 들을 수 있을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책임지는 겁니다. 어느 날 싸웠는데 어느 날 둘이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 그럴 수도 있죠, 부부는. 근데 아이 앞에서 책임지는 건 아이가 들을 만한 공간에서. 그런데 아이가 너무 다른 일에 몰두하면 집중력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땐 항상 반드시 아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내 이름 들렸네? 그래서 귀가 어떻게? 쫑긋 레이더가 그쪽으로 가요. 그럴 때 동음 아빠, 아까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2살 옆에 놓고 감정 조절이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아까 소리 질러서 여기 정말 미안해요, 동음 아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아가? 불놀이 하면서도 씩 웃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좋아진다. 여러분, 애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서 엄마 아빠가 마주 앉아서 차 마시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림이요, 행복하다 1위예요. 진짜 싫은 1번째는 뭐죠? 싸움. 그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10살까지 뭐로 키우셔야 돼요? 립 서비스요. 립 서비스에는 눈빛도 들어갑니다. 학대의 눈빛도 들어가요. 어떤 눈빛? 저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하는 눈빛. 무시, 경멸. 됐어. 방임의 눈빛. 그럼 그렇지의 눈빛. 너한테 무슨 말을 하냐? 아이고, 내가 너랑 말한다는 내가 바보지. 이런 눈빛이 결국은 말이거든요. 거기 눈빛과 뭐가 있어요? 손길과 그 다음에 말이 있거든요. 연습이에요. 말도 연습. 습관이 다 연습이거든요. 짜증도 습관, 사랑도 습관, 긍정도 습관, 부정도 습관, 남 칭찬하는 것도 습관, 투정 부리는 것도 습관, 음식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도 습관. 우리 아이가 어떤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요, 긍정이에요.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너 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매사 삐딱하게 보면 어떡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에서 아빠가 보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긴 잔소리가 필요가 없이 우리 아이 키우자고요.